자, 오늘은 분할분배인데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라 자 볼게요. 분할이 뭐냐면 여기는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서로 다른 물건이 P, Q, R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야. 나누기만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 Q, R이 모두 다른 수가 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자, P, Q 중 숫자가 두 개가 똑같으면은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세 개가 모두 똑같으면은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9개라고 하자. 9개. 자, 물건이 9개가 있어요. 물건이 9개가 있는데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어. 9개를 내가 이제 이거를 조편성 한다고 할 거야. 조편성. 자, 서로 다른 9명이 있는데 9개라고 하지 말고 그래. 사람이니까 9명이라고 하자. 9명. 자, 서로 다른 9명을 9명을 3개 조로 나누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2인조, 3인조, 4인조로 나눌 거야. 성현아 굳이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 이쪽으로 와. 9명을 2인조, 3인조, 4인조. 왜? 주술이 좋아? 왜 주술 옆에 안 좋아? 주술 꼬붕이야? 아유. 야, 2인조, 3인조, 4인조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인조, 5인조로 나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명씩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냥 쉽게 생각해. 이거 공식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봐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분류할 마음은 없어. 그냥 여기는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나누기만 하는 게 분할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처음에 여기 들어갈 2명을 9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지. 아무나 2명 뽑아서 집어넣었어. 그러면 뭐야? 몇 명이 남아? 7명이 남죠. 그 7명 중에서 3명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곱하기 7명 중에 3명을 집어넣어. 그러면 몇 명이 남아? 4명이 남죠. 4명은 그냥 자신의 의사랑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4명 중에 4명을 뽑는 건데, 자, 봐봐. NC0은 1이고 NC1은 N이고 NCN은 1이지. 그 다음에 NP0은 1이고 NP1은 N이고 똑같아요. 뭐만 달라? NPN만 달라. 그지? NPN은 N 팩토리얼이야. 근데 4C4는 1이잖아. 그지? 그럼 남은 4명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 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2, 3, 4인데 지금 숫자가 모두 다르죠? 그럼 그냥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둘, 다섯으로 해볼게. 그러면 9명 중에 2명을 뽑아. 7명 남지? 그럼 7명 중에서 또 2명을 어디 집어넣어? 또 2명을 집어넣어. 그지? 그러면 몇 명이 남아? 5명 남죠? 그럼 5명 남았을 때 5명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얘는 둘이잖아. 둘인데, 자, 봐봐. 이럴 때는 인원수가 똑같은 게 있으면은, 자, 그냥 2팩토리얼로,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제거해 주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인원수가 2명일 때는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시면 끝나고, 자, 3명이면은 9명 중에서 3명, 6명 중에서 3명,
3명 중에서 3명인데 똑같은 인원수가 3개 있죠. 그러면 그냥 3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건데 이거 역시 중복되는 거 제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분할입니다. 분할은 자 봐봐. 분할은 의미가 조합이랑 비슷해. 분할은 뭐예요? 나누기만 하는 거죠. 나누기만 하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건데 근데 순열은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제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이걸로 풀 거야. 분할 후 분배로. 분할 후 분배로 풀 건데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분할 후 분배는 나누고 배열까지 하는 거야. 근데 순열은 뭐였어? 뽑고 배열을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분배는 그냥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배는 뭐랑 똑같냐면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느낌이 이러한 건데 자 분배는 얘를 n 묶음으로 나누어서 n명한테 나누어 주는데 그냥 요 뒤에다 n 팩토리얼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2명, 3명,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A랑 B가 있고 뭐 C하고 D하고 E가 있고 뭐 나머지 4명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뭐 A족, 뭐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하면은 얘네들을 구별하니까 여기다 3팩토리얼 하는 게 분배야. 근데 자 봐봐. 이것도 개념 설명 오래 하면 어려워할 터이니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자 분할로 분배 보세요. 예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 9송이가 있어요. 근데 다음을 구하세요. 이 9송이를 2송이, 2송이, 5송이 세 묶음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분할이지. 그런데 자, 봐봐. 얘는 분할이야. 분할이면 1번은 9명 중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7명 중에서 2명 뽑고 그러면 5명 남죠. 5명 중에서 5명 뽑아. 근데 똑같은 인원수가 2개 있지. 그러면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가 분할이야. 그죠? 요거 계산은 생략합니다. 오케이? 생략하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얘를 세 송이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세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까지 하지. 얘가 분배야. 분배. 얘는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가 분할이고. 그래서 분할 후 분배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할에 해당하는 게 9명 중에서 3명 뽑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똑같네. 아까 내가 예를 든 거랑 6C3, 3C3 한 다음에 3명이니까 자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분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 그러니까 꽃이 3개 있잖아. 분할은 뭐야? 나누기만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을 3명 A, B,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분배할 때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얘는 분배지.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쓴 거는 분할이고 나눈 것이고 분할한 다음에 얘네들을 분배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분할 후 분배를 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좀 필기를 하세요. 자, 이제 분할 후 분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 사람 태워서 엘리베이터 타는 방법수가 있어. 좀 이따 이제 뒤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때 분할 후 분배를 쓸 거고 아직 여러분들이 치역이랑 공역을 안 배웠지만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이걸 쓸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다음에 실은 우리가 순열 조합을 좀 이따가 이제 치역이랑 공역을 좀 배운 다음에 공통수학 2에서 요거 두 개를 배운 다음에 여기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공통수학 2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지금 쓴 이 분할 후 분배라고 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자, 봐봐. 그래서 1번은 나누기만 하는 건 분할이고, 분배는 그냥 여기서 뭐 나누어지는 거 3개를 3명한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 간 겁니다. 자, 보십시다.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소설책 7권하고 수필집 3권을 5권씩 두 묶음으로 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묶음에 적어도 한 권의 수필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 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에 소설이 이렇게 있어. 소설 1부터 소설 2, 소설 7까지 있고, 그 다음에 수필집은 수필 1부터 수필 2, 수필 3 이렇게 있어. 근데 모두 몇 권이야? 10권이죠. 여기 있는 10권을 5권씩 나눌 거야. 이렇게 5권씩 나눌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적어도 한 권은 수필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경우에서 한쪽에 수필 3권이 모두 포함된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냐면 10권을, 여기 지금 10권이 있는데 여기 있는 10권을 5권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0C5 곱하기 5C5인데 이는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빼기. 이쪽을 보시면 이 한쪽에 이쪽에 수필이 전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 셋을 한쪽에 고정을 시켜놓지. 그 다음에 여기 7권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지. 여기에 들어갈 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필집 3개를 한쪽에 몰아놓고 여기에 지금 자리가 2개가 비잖아. 이 7개에서 여기에 들어갈 2개를 뽑으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애들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배열이 되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10CO 를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7 곱하기 6, 5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7C2. 그렇지. 7C2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 2 곱하기 5, 10 지워지고, 자 4하고 요거 2 하나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니까 3이야.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이니까 36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빼기 7 곱하기 3이죠. 그럼 요거 2개 지워지면은 18이고, 18 곱하기 7은 7, 8에 56, 126. 126에서 21 빼는 거니까, 자, 여기서 21을 빼시면
답은 105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볼게요. 자, 6명의 학생을 2명씩 짝을 이루어. 자, 보세요. 이거 쉬워, 분할을 보면은. 자, 2명씩 짝을 이루는 게 분할이죠. 그지? 얘네들을 조편성을 하는 거야. 근데 팀을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봉사활동을 간대. 그러면 그 세 팀을 분배하셔야 되지. 그지? 그럼 봐봐. 이제 배운 대로 해보자.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6명을 2 플러스 2로 쪼갤 거야. 그럼 여기 2명으로 쪼갤 거야. 그럼 얘는 6명 중에서 2명 뽑고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중에서 2명 뽑는데 인원수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주고 자 분할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A하고 B하고 같은 조 되고 C하고 D하고 같은 조가 되고 E하고 F하고 같은 조가 됐어. 여기까지 한 게 분할이야. 그지? 근데 봉사활동을 뭐 고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양로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로도 갈 수가 있잖아. 이렇게 봉사활동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세 팀을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고아원 자리에 세 팀이 갈 수 있으면 양로원 자리에는 두 팀 중에 하나만 갈 수 있고 학교는 고아원하고 양로원에 가지 않은 한 팀이 가야 되지. 그러면 다 곱하는 거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세 곳으로 봉사활동 가는 이 아이는 분배는 3팩토리얼이죠.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자동으로 지워지고 얘는 어차피 1이고 얘는 암산하시면 15죠. 그 다음에 4C는 암산하시면 6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0까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분할을 쓰는 대표적인 거가 자 대진표 작성입니다. 자 대진표 작성. 자 대진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진표를 보여줄 텐데 첫 번째 대진표 작성을 할 때 지금 한 분할을 쓰면 돼. 여기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팀의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야.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자 대진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자 처음에는 빨간색만 보는 거야. 지금 봤는데 빨간색은 뭐야? 8명을 4명으로 쪼갰지. 그지? 그지? 아 그래? 그러면 8명을 4명으로 쪼개니까 자 이렇게 되고 2팩분의 1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노란색을 보는 거야.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 뭐예요? 4명을 2 플러스 2로 쪼개고 여기도 4명을 2 플러스 2로 쪼개지. 근데 여기가 요 제일 뭐야 마지막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쪽이 한국이고 이쪽이 일본이든 이쪽이 일본이고 이쪽이 한국이든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럼 제일 마지막 거 빼고 위에 있는 거를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보는 거야. 자 처음에 8명을 4명으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명을 둘로 쪼개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고 4명 중에서 2명 뽑고 2C이고 인원수가 똑같은 거니까 2팩분의 1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하고 나서 이쪽도 해야지. 그러면은 똑같이 또 한번 쓰는 거야. 4C2 2C2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럼 얘를 어차피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이거 계산해야 돼. 자 8 7 6 5 4
3, 2,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4C는 뭐냐? 6이죠. 6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이거 똑같이 나올 테니까 6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이제 지워보자. 지워보면 자, 여기서 2, 4, 8 요거 하나 지우면 2 곱하기 3은 6. 그럼 이제 앞에 5, 7에 35만 남아있고 요거 3이고 요거 3이니까 35 곱하기 9 해서 계산하시면 5, 9, 45, 3, 9, 27 해서 315가지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젠 제가 대진표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 자, 대진표를 봐봐. 이런 형태의 대진표를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튼 대진표를 분할로 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위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7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아이들 우리가 뭐라 그래? 부전승 한다 그러지? 부전승. 그죠? 근데 무조건 위에서부터 보면 되는 것. 위에서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자, 7명을 3 플러스 4.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뭐야? 3명을 2 플러스 1. 이쪽은 보시면 4명을 2 플러스 2로 주겠죠. 그지? 그럼 위에서부터 하는 거야. 위에서부터. 7명을 3명, 4명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7명 중에서 3명 아무나 뽑아. 그럼 나머지 4팀은 무조건 같은 쪽이 되잖아. 그 다음에 4시 4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자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사람 1명만 뽑으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2명은 무조건 같이 게임하는 거잖아. 그래? 3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는 거고. 얘는 4명을 둘둘로 쪼개니까 4C 2 곱하기 2C 2 한 다음에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00분의 1 이렇게 쭉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진표는 겁나 쉬운 거다. 위에서부터 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과 분배가 끝나서 연습 문제 스텝 2, 3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 풀어줍니다. 스텝 1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1번부터 보자. 자, 좀 중요한 문제는 제가 풀 시간도 한번 드릴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어우, 뭐야 이거.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9래요. 그랬을 때 n하고 r을 구하래.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장 최악으로 푸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랑 9를 여기다 한 번씩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을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하시면 6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분의 npr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에서 식을 하나 뽑아냈어. 그래? n, p, r이 6 곱하기 5야.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네들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야. 마이너스 27은 a분의 c지. 이거 뭐냐. 5분의 마이너스 9 곱하기 nc n 빼기 r이야. 그럼 이제 이쪽도 좀 정리를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에다가 9분의 5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NC N 빼기 R은 자 여기다가 27에다가 9분의 5를 곱하시면 15야. 그지?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N하고 R을 구해야 돼. 근데 니네가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가면 어렵단 말이지. 그지? 근데 얘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얘를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되네? 그럼 엄청 심플한데? 6 곱하기 5밖에 안 되네요. 그지? 그럼 뭐겠어? n이 6이고 r이 2인가? 를 확인해보자, 여기서. 오케이? 그럼 얘는 자 6, C 이것에서 이거 빼면 6C 4죠. 근데 6C 4는 6C 2랑 똑같지. 그러면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어서 15가 되는 게 맞죠? 그럼 답은 이거네. 그죠? 복잡하게 수식으로 가시려고 하면 안 돼. 아이고. 자, 볼게요. 자, 리그전이라는 악수. 얘들아, NC2는 리그전이라는 악수죠. N개 팀이다 N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2명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자, 보세요. 13쌍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랑 악수를 했고, 부인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눈 악수의 총 횟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질문을 해야 되겠지? 다들 졸려가지고. 봐봐. 재미가 없지? 자, 13쌍이야. 그러면 모두 26명이 있는 거지. 그지? 어떻게 표시를 할까? A1, 스몰 1, A2, 스몰 2, A13, 스몰 13이라고 합시다. 위에 있는 게 남편이고 밑에 있는 게 부인이야. 그지? 근데 남편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대. 그 다음에 부인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악수를 한 총 횟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전체 횟수를 보자. 전체에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거 빼야죠.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를 빼야죠. 그지? 그 다음에 부인끼리 악수하는 것도 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전체 몇 명이야? 26명이야. 26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26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2명을 뽑아서 악수시키면 되지. 근데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는데, 그럼 부부끼리 악수하는 거는 뭐야? 13 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부인끼리 악수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13명의 부인이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2명 하는 거 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계산합니다. 26 곱하기 25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13 13 곱하기 12 나누기 2. 그러면 25 곱하기 13 빼기 13 빼기 13 곱하기 6. 나는 최대한 계산하기 싫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25 빼기 1 빼기 6이죠. 그치? 13이 공통인수고, 그러면 13 곱하기 이거 뭐야? 7이니까 18.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까? 10 곱하기 10 더하기 3 분배 법칙으로 좀
그럼 얘는 180. 이거 둘 곱하면은 54. 그럼 여기가 54가 되니까 234번 악수를 하겠죠. 이해했어요? 괜찮아? 자, 601번 풀어보세요. 풀어봐. 수학은 이 시간에 올 수가 없나 보구나. 네, 물 떠도 돼요. 여덟 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라. 한번 볼까? 봐봐 얘들아. 이게 좀 인형이 귀찮으니까 인형을 이렇게 갖게 돼가. A가 2개 있는 거고 B가 2개 있는 거고 C가 2개 있는 거고 D가 2개 있다고 이제 시각화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5개 뽑을 거야. 그러면은 봐봐. 똑같은 거 2개 뽑고 하나씩 뽑는 케이스 이렇게 있겠네. 그지? 4가지를 다 뽑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A, B, 아니지. A, B, B, C. 이런 케이스. 또 있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걸 보고서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없지 않니? 또 있을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또 있을까? 똑같은 종류 3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5개를 뽑는데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고, 내가 이게 얘네끼리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표시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어떻게 2, 1, 1, 1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 2, 2, 1 이렇게 뽑는 2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내가 그냥 예를 든 거잖아. A를 2개 뽑을까? B를 2개 뽑을까? C를 2개 뽑을까? D를 4개 뽑을까? 하나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A를 2개 뽑기로 했으면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를 뽑든 이거 상관이 없잖아. 똑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4C 1이지. 4가지. 얘는 이거 4가지 중에서 내가 2개씩 뽑을 거를 4개 중에서 2개씩 뽑을 거를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A랑 B를 2개씩 뽑기로 했어. 그러면 2개 중에 어차피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2C1 2개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근데 나는 지금 C를 뽑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6 곱하기 2에서 12가지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얘네 둘은 더해 주셔서 답이 16가지예요. 오케이? 괜찮아? 어구야 지금 다들 졸린데 눈만 퀭하게 뜨고 있네. 이 시간에 졸린가 보다. 자, 봐봐. 자, 남녀 학생 15명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남자 15명, 여자 15명이 아닌 거지. 지금 여기 있는 15명은 남자하고 여자를 섞어서 15명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게 뽑는 방법 수가 445일 때 남학생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학생 수를 가만히 있어보자.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뽑는 거니까 3명을 뽑을 거야. 우리가 여학생을 1명 뽑는 거, 여학생을 2명 뽑는 거, 여학생 3명 뽑는 거 이걸 다 경우를 나눠서 하기가 싫잖아요. 그럼 요 지금 상황의 반대말은 여학생을 뽑지 않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여학생을 한 명도 깡명 여학생을 안 뽑는 경우 여학생을 안 뽑는 경우를 뺀 거가 445야. 그러면 남학생을 X로 할까 여학생을 X로 할까? 남학생은 X로 할까? 그러면 남자가 X명이면 여학생이 15 빼기 X명이잖아요. 그치? 그래? 그냥 이대로 하지 뭐. 그러면 자 봐봐. 15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지. 대표 3명이니까. 근데 여학생을 안 뽑으면 남학생 중에서 3명 다 뽑는 거지. 아니다. 여학생을 안 뽑는 거니까 뭐야? 이 중에서 여학생을 한 명도 안 뽑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그지? 잠깐만. 아니다. 여학생 한 명도 안 뽑는 거는 뭐랑 똑같아? 그렇지. 남학생 3명 뽑는 거지. 이러면은 이렇게 뽑으면 답이 나올래나? 남학생 X명 중에서 여학생을 안 뽑는 경우는 남자만 3명 뽑는 거니까 이거죠. 얘가 445죠. 그럼 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이고
요거 7 여기 5 그러면 5 곱하기 7이니까 35 곱하기 13 35 곱하기 10 더하기 3 350 이것을 곱하면 105 105를 더하니까 뭐야 455네. 그럼 얘가 455야. 455 빼기 XC3이 445네. 그러면 XC3이 10이겠네. 그죠? 그럼 얘를 바꾸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는데 이게 10이겠네.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2가 60이겠네. 근데 이거 3차 방정식 풀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냥 소인수분해 해봐. 6 곱하기 10이야. 아니다. 이거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네. 그지? 그러면 x는 5죠. 그래서 남학생은 5명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60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603번. 딱 학교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고 쉽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얘들아. 쉽게. 일단 봐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항상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줄 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예를 들어, 아니 왜 자꾸 여기 뜨는 거야? 여기를 읽어봐. 예를 들어를 읽어봐. 거기에 힌트가 있어. 여기다 다시 그릴까? 자,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어. 답 구한 사람 있니? 혹시? 좀 시간 더 줄까? 풀었니? 자 보세요. 자 이제 봐봐.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선택한 두 개의 숫자는 다른 가로줄에 있고 선택한 두 개의 숫자는 다른 세로줄에 있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항상 모의고사랑 수능에 이걸 줘. 예를 들어를 줘. 그럼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를 반드시 읽어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좀 자기네가 어렵게 줬다고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이걸 주거든요. 여기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숫자 2하고 5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3하고 9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데 왜냐면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지? 근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제가 얘를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P,
Q, R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처음에 여기서 숫자를 두 개를 고를 거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PQR 중에서 니네가 봐봐. 지금 요 세 개 중에서 내가 이 줄이랑 뭐 여기랑 여기에서 뽑을지, 여기랑 여기서 뽑을지, 또는 여기에 이거랑 이거랑 뽑을지를 결정을 해야지. PQR 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 근데 내가 만약에 P하고 Q에서 뽑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지?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숫자를 뽑을 때 A, B, C 세 개, 1, 2, 3 중에서 하나 뽑을 거 아니야, 내가 숫자를. 그럼 내가 1번을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A, B, C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내가 딱 뽑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줄을 무조건 뽑으면 안 되잖아. 그지? 나머지 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다 곱하시면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답은 18. 진솔이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PQR은 자 여기 지금 내가 숫자를 두 개를 뽑을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한 줄에서 숫자를 두 개 뽑으면 무조건 안 되지. 그러면 이 세 개의 세로 줄 중에서 내가 뽑을 걸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세로. 그래서 내가 그냥 P하고 Q에서 뽑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았잖아. P하고 Q를. 순서 고려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쪽은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가로에서 A줄, B줄, C줄을 자 여기서 뽑을까, 여기서 뽑을까, 여기서 뽑을까 세 개 중에서 하나 뽑은 거야. 근데 내가 세 개 중에서 얘를 뽑았어.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뽑으면 안 되잖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뽑으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에서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2. 오케이? 그래서 답은 18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5문제도 다 풀어줘야 될 문제들인데 자 보세요. 자 봐봐.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선하고 삼각형 구별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이제 실은 얘들아 수능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할 때는 많이 나와. 이런 문제가 도형이랑 같이 가는 거. 자, 봐봐. 5개의 선분으로 만든 별 모양의 도형 위에 점이 10개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자, 직선 M은 직선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N이야. 근데 실은 여러분들은 직선일 때 더 예민하게 보셔야 돼. 직선일 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점이 몇 개야? 10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근데 직선이면 10개 중에서 점 2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에 자 점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게 있어. 그치? 얘는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 점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에서 뽑는 거 빼줘야 돼. 그치? 그러면 점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 점 4개에서 2개 뽑는 걸 빼줘야 되는데 얘가 몇 개 있는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그럼 이거를 5개를 빼줘야 돼. 근데 직선일 때 주의할 건 뭐냐면 니네 여기서 전체에서 이걸 뺐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6이고 5잖아. 여기 30개 안에 지금 눈에 보이는 5개도 뺀 거야. 눈에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직선일 때는 다시 더해줘야 돼, 얘를. 오케이? 그래서 자 10C이니까 10 곱하기 9 나누기 2고 6 곱하기 5 더하기 5야.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45 빼기 30 더하기 5에서 20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 보자. 삼각형은 자 보세요. 10개 중에서 점 3개를 골라야 되잖아. 삼각형은. 근데 여기서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안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뽑으면 삼각형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뽑아도 삼각형 나와. 이렇게. 그지? 근데 안 나오는 케이스는 뭐야? 이렇게 세 개를 일직선에 있는 세 개를 뽑으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도 자, 점 4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 빼줘야 돼. 근데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안 되는데 그게 또 5개가 있거든. 근데 아까 직선일 때는 다시 5개를 더해 줬잖아. 눈에 보이는 것도 뺐으니까. 근데 삼각형일 때는 뺄 필요가 없어. 왜? 없잖아. 일직선에 있는 4개를 가지고서 뭐 아무리 이 상황에서 삼각형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빼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하시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4 곱하기 5가 되지. 그러면은 요거 2개 지워지면 3이고 요거 2개 지워지면 5야. 그러면 얘는 자 15 곱하기 8이니까 120이고 빼기 20이야. 그럼 얘는 100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n은 20 더하기 100 해서 120이 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직선일 때는 빼줬다가 다시 더해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응. 꼭 기억해야 돼.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풀어봐.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으려나? 일일이 세면 안 되지. 그죠? 일일이 세면 안 되고, 삼각형이면은 선분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삼각형은 어차피 선분 3개인데, 그지? 답 나온 사람? 얘들아, 선생님이 힌트를 적어놨고 쉽게 생각해. 쉽게. 그림 때문에 니네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삼각형이 나오려면 어차피 선분 3개 있는 거고, 그지? 봐봐. 야,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 6개인데 제가 1, 2, 3, 4 우리가 적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삼각형 뽑으려면 여기 1, 2, 3, 4, 5, 6, 6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이랑 3번을 뽑았어. 그러면 이 성분이랑 이 성분 고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잖아. 내가 B를 뽑았어. 그러면 이 성분 2개랑 이거니까 요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럼 답은 이거죠. 이거 어떻게 곱해야지. 근데 만약에 A, B, C, D에서 2개를 고르고 여기서 1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골라볼까? 만약에 A, B, C, D에서 A랑 B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아. 그럼 안 나오잖아, 삼각형. 그지? 여기 6개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B를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삼각형이 나오잖아, 얘가. 답은 이거지. 그럼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이제 60 정도는 암산 가야 돼. 15 곱하기 4 해서 60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이 그림에 이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평사 뽑을 때 여기 5개 있고 여기 4개 있으면 여기 이 5개 중에서 선분 2개 선택하고 여기 4개 중에서 선분 2개 선택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삼각형은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냥 한 줄을 푸는 거죠.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문제가 이제 이런 건데, 자, 보세요. 12개의 점이 있는데, 자,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점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점들이 이게 중복되는 모양이긴 하네. 그치?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자, 점이 모두 12개 있으니까 전체에 자 12개에서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 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니? 점 4개가 일렬로 있는 거 세보는 거예요. 점 4개가 일직선인 거. 점 4개가 일직선인 것도 빼야 되고, 그러면 점 4개가 일직선인 거는 하나, 둘, 3개죠. 그지? 그러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런 거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빼야 될까? 그죠? 점 3개. 점 3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를 이것도 빼줘야 되는데 점 3개에서 2개 선택을 하는 걸 빼줘야 되거든. 근데 점 3개 일직선에 있는 거 몇 개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있을까? 5, 6, 7, 8개 있지. 그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8. 근데 얘는 직선인데 다시 안 더해줘도 되나? 원래 그림 볼게요. 원래 그림에 직선이 있어? 없지. 얘는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 곱하기 11 나누기 2, 6 곱하기 3, 3 곱하기 8, 66 빼기 18 빼기 24, 66에서 42를 빼니까 24개. 24개가 답이 되겠네. 아니네. 24개가 아니네. 8개. 뭐야? 4개, 3개. 틀렸다. 이것도 빼야 되네. 봐봐. 이렇게 4개 중에서, 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가 지금 3개가 나오잖아.
하나, 둘, 셋. 그지? 근데 4개 중에서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 뽑을 것도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3을 더해주고 여기도 다시 8을 더해줘요. 다시 3을 더해주고 다시 8을 더해줘요. 그럼 여기다가 최종 답은 여기다가 3 더해주고 8 더해주니까 아까 이거 계산한 게 몇 개 나왔냐? 24개가 나왔는데 이거 11개 더해줘서 답이 35예요. 이것도 요 안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빨간 직선 3개도 뺀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 더해줘야 돼. 그래서 직선일 때는 항상 다시 더해줘야 돼. 오케이? 자, 607번을 볼게요. 봐봐. 아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뭐야?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를 물어봤어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 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 근데 먼저 여기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개수를 선택을 하래. 먼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뭐가 만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할까? 여기를 스몰 a, b, c, d라고 하고 여기 세 줄을 PQR이라고 할게요. PQR. 요거는 1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이 아닌 거가 나와야 되니까 평행사변, 벌써 이거는 한 번 더 꼰 거구나.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각형 개수 먼저 해볼게요. 전체 사각형 개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갑이라고 할까? 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을이라고 하고 여기를 점이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전체 나올 수 있는 사각형 개수.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갑에서는 봐봐. 요거 4개 중에서 2개 뽑고 요거 2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지. 그지? 얘는 갑에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 개수고 더하기 이쪽 을에서는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3개 중에서 2개 뽑고 여기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지. 을에서는 그 다음에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각형 개수는 이거야 원래.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자 평행사변형이 아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지. 자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자, 봐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 사각형 개수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P하고 Q를 선택을 하고 A랑 B를 선택을 하면 얘는 지금 평사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평사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이쪽부터 먼저 해볼까? 제일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만히 있어.
일단 평사가 안 되려면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뽑고 A하고 C로 골랐다고 쳐봐잉. 뽑은 다음에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평사가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까 얘는 뭐야? 전체 사다리 꼴은 그냥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고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으면 그냥 평사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평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요거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이 하얀색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면 평사가 안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 이 중에서 ABCD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1, 2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PQR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보이지? 노란색. 그럼 다시 해볼게. 자, 요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여기 1, 2번에서 무조건 두 개를 뽑아.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 PQR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얘도 평사가 안 나오지. 그러면 더하기 요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색깔별로 분류했는데 괜찮아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1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얘는 36 얘는 24 얘는 12 해서 답이 72 오케이? 괜찮아요? 자, 아이고 조금만 참아. 이거 마지막 문제 풀고 문제 풀 시간 줄게. 다들 오늘 졸리네.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분할 후 분별하고 적어. 자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사람 내리는 거 있죠. 요 문제 풀 때는 항상 분할 후 분별로 풀 거예요. 분할 후 분별. 자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 자 보세요. 6명이 있어. 1층에서 6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층이면 1층에서 안 내릴 거 아니야. 몇 층까지 있어? 5층까지 있지. 1, 2, 3, 4, 5인데 1층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 4개 층이죠. 4개 층에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몇 명이 있어? 6명이 있는 거야. 6명이 처음에 서 있었는데 여기 있는 6명이 2, 3, 4, 5층 4개 층 중에서 2개 층에서 3명 내리는 방법 수를 물어봤어. 그럼 먼저 자, 첫 번째 분할을 하면 여기 있는 6명을 3 플러스 3으로 먼저 쪼개야 되지. 그죠? 6명을 3명으로 쪼개야 돼. 그러면 아까 배웠잖아. 6C3, 3C3 인원수가 똑같은 거니까 2팩분의 1.
해가지고 여기 있는 6명을 조편성을 했어. 조편성. 한 다음에 자 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명이 A, B, C야. 여기 있는 3명은 D, E, F야. 그럼 이제 얘네들은 같이 내리고 얘네도 같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분할 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무엇을 못 골랐어? 어느 층에서 내릴지를 못 골랐잖아. 그지? 자, 순열은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지. 그럼 내가 3층이랑 5층에서 내리기로 했어. 그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구나. 뽑았는데 3층이랑 5층인데 여기에서 A, B, C가 여기서 A, B, C, D, E, F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또 여기가 A, B, C, 여기가 D, E, F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순열은 항상 2가지 동작을 하는 거야. 내가 내릴 층을 2개를 뽑고 그 뽑은 아이를 배열까지 하는 게 4P이죠. 근데 이 4P 대신 선생님 제가 내릴 층수를 골랐어요. 그 층수를 배열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4C2 곱하기 2팩토리얼의 줄임말이 4P이잖아. 그지? 이해셔? 그럼 얘는 자 6C3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6 얘는 어차피 1 2분의 1 얘는 4C2가 어차피 6이지 6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4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랑 똑같잖아. 그럼 지워지고 앞에 있는 거 10 뒤에 있는 거 12에서 내리는 방법은 120까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애매하네. 자 이제 순열 조합을 했는데 그만 이 순열 조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엄청 풀어보셔야 되고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제가 계속 풀릴 거예요. 실은 이 기본 유형서에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을 주고서 그 경우의 수 카운팅하는 걸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을 보시면 다음 단원이 행렬인데 이건 되게 쉬워. 되게 쉬워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고 자, 이거 끌게요.